그리고 ICBC 등등 은행, 증권가들이 모여 있는데요. 마카오의 은행이 있겠죠. 마카오 전통은행 BNU라는 은행이 있는데요. 저희 아까 알바동상 거기서 가까운 곳에 핑크 색깔 건물이 있어요. BNU라고 적혀 있는데 1905년도에 시작이 되는데 막 은행의 역사가 깊지는 않아요. 근데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데 발행을 못해서 홍콩의 조폐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홍콩 돈 여러 가지 있는 거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홍콩 마카오 여행을 기획을 해서 좀 환전 좀 하려고 국민은행 가서 환전을 했는데 마카오 돈은 구할 수도 없었고 홍콩 달러를 구했는데 색깔도 요란하고 똑같은 백불도 모양이 다르더라. 그쵸? 여러분들 아마 갖고 계신 지폐 보시면 똑같은 백불이라도 어떤 거는 사자가 있고 다 달라요. 어떤 거는 건물이 있고. 그쵸? 똑같은 것만 줬어요? 에이, 이럴수가. 자, 이유가 있습니다. 홍콩 달러는요 10불짜리 보라색까지가 있나 볼게요. 오, 옛날 보내다. 자, 요게 10불짜리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고버먼트 쪽으로 적혀져 있어요. 요거 하나를 제외하고는 20불, 50불, 100불, 500불, 1000불까지 있거든요. 3개의 은행에서 발행을 합니다. 요거 하나만 정부 발행. 자, 옛날 지폐거든요, 이게. 옛날 지폐인데 지금은 최신형은 플라스틱이에요. 보세요. 종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통용되는 게 10불짜리잖아요. 잘 찢어져요. 그래서 10불 이상의 가치, 1900원 이상의 가치를 투자해서 플라스틱으로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마치 10원짜리 만드는데 구리가 10원 이상이 들어가요. 자, 20불부터는 세계 은행이잖아요. 어떤 거냐면은 영국 계열인 HSBC 은행, 그 다음에 중국이니까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은행이 있고요. 하나는 스탠다드 차타드, 옛날에 우리나라 제일은행 있죠? 네,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제일은행은 중립이에요. 우리는 화폐 발행 많이 안 해도 돼. 문제는 HSBC랑 중국은행이랑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97년도에 홍콩 반환되고 이제 50년 후면 완전히 중국으로 귀속되는데 HSBC 은행의 화폐량을 계속 늘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줄여야 되죠. 자, 그런데 HSBC가 양보할까요? 안 하죠.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구조가 여러분들 빅토리아 피크가는 나오는 거예요. 빅토리아 피크에 이렇게 맞춰놓은 건물이 엄청 빼곡하게 서 있죠. 네. 그리고 HSBC 건물하고 중국은행이랑 싸우잖아요. 가보셨어요? 내일 가시나? 가시면은 본점들이 막 대포 쏘고 막 싸우고 이런 풍수지리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홍콩의 억만장자 이가성 회장님이 그 중간에 건물을 딱 지어요. 야, 너네 싸우지 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막 공격을 해대잖아요. 본인만 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본인의 건물은 반사 유리로 만듭니다. 네가 와도 반사, 네가 와도 반사.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되게 유명한 일화입니다. 여기는 카지노의 도시라 돈이 흘러가는 곳이죠. 네. 더 따지면 더 따지지 풍수를 들 따지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곳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마카오는 화폐 발행, 아까 BNU라는 1905년도에 생긴 은행,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차이나 이 두 개에서 홍콩의 조폐공사에 위탁을 합니다. 혹시 마카오 동전 갖고 계시는 분은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되게 귀한 거예요. 마카오 금융관리국에서 동전만 생산을 합니다. 귀엽죠? 자, 여러분들이 우측이 부촌이에요. 우측이 부촌.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커먼 조형물 하나 보이세요? 융화문이라고 해서 교차에 있죠? 자, 아까 전에 저희가 그 육포쿠키 거리 내려가는 길에 사실은 조그마한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여자 남자가 서 있고 여자가 들고 있는 꽃이 연꽃이었거든요. 그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쪽으로 안 가서 못 갔는데 방금 보셨던 시커먼 조형물 있죠? 포르투갈하고 마카오의 우호의 상징 조형물이에요. 자, 94년도에 최초로 간을 본 작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자 여자 서 있는 조형물. 자, 내용은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포르투갈이 반환이 되기로 결정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여기 마카오 사람들 때문에 못 먹고 희생하고 살았던 게 아니라요,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화병기 사용할 때 양병기 사용을 했었고요. 욕조가 있어요. 서서 목욕 안 하고 앉아서 목욕했던 거예요.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돌아갈 때가 돼서 99년도에 가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배가 아파요. 그냥 가기가. 한탕 하자, 마지막에.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포르투갈 참 제안 많이 해요. 그쵸? 아까부터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야, 마카오야, 우리가 수백 년을 이렇게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냥 갈라니까 아쉬워 죽겠다. 우정을 상징하는 우정의 징표를 좀 만들자. 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돈만 줘. 우리가 다 만들게. 그때부터 크고 작은 조형
조형물을 만든 게 아까 성발성당 유적 거기 밑에 동그란 거 유니크로라고 노란색 간판 앞에 남자 여자 서 있는 동그란 동상이 있었어요. 94년도에 최초의 간일본 작품입니다. 그 동상의 주제가 동상, 이름도 아무렇게나 지어놓고 청동으로 만들어서 200만 불 내나 4만 5천만 원 받아가요 그 당시. 근데 마카오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돈을 주니까 더 부를 걸 그랬나. 그래서 아까 보셨던 융화문 같은 거 크기만 크고 쓸모없는 거 녹슨철 기억하시죠? 네. 네, 여기 사람들이 필요 없어 녹슨철이라고 하는데 그거 만들고 50억 받아갔잖아요. 아까 저거는 거의 80억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크기만 크게 져놓고 10여 개의 조형물을 만들어놓고 돈을 싹쓸이 하는, 그러면서 친구 사이라고 우기면서 대본은 가져간 진정한 친구 사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왼쪽에 보시면 아파트 단지가 나와요. 지금 이제 지하도 들어가니까 몇 초만 있다 다시 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아파트 단지가 일단 나오시면 보시고 평수가 좀 큰 편입니다. 30평대 중후반, 40평대, 그리고 50평대 초반까지 방 5개, 6개 정도의 아파트 느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런 아파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 지나가면 불다리 오른쪽에 신도시 느낌의 고층 건물들이 나올 겁니다. 누가 봐도 육안으로 봐도 깨끗해 보이죠? 예, 신도시. 바다를 메꿔서 땅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요. 저 고층 건물들 뭐 아파트, 오피스텔, 호텔 같은 거 만든 지 얼마 안 됐습니다. 6년에서 8년 정도? 예, 그때는 한 아파트 20평대 후반, 30평대 초중반 2억 선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합리적이었죠. 지금은 한 뭐 7억에서 10억 정도? 자, 이번에 왼쪽. 제가 아까 좀 평수가 크다고 했죠. 깨끗해 보입니까? 아파트 단지? 오른쪽에 비해서는 별로 깨끗해 보이지 않죠?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번에 왼쪽 아파트 단지는 얼마요? 20억? 여긴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70억에서 100억씩 하는 그런 곳이에요. 왜냐면 오른쪽은 중국이고요, 왼쪽은 마카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마카오가 홍콩하고 비해서 땅값이 약간 싸지만 밀리지 않습니다. 엄청 비싸요. 제가 이제 기숙사 살다가 바퀴벌레, 마카오가 너무 좋은데 바퀴벌레랑 쥐는 해결이 죄송해요, 뭐 드시는데. 여러분들 홍콩에서 쥐 보셨나요 혹시? 요즘 손님들이 쥐 봤다고 막 얘기가 많은데 못 보셨어요? 홍콩은 침사추이 뒷골목에 쥐가 서커스를 합니다. 엄마지, 애기지. 쉽게 보실 수 있어요. 국내 치킨 옆에 골목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마카오, 우리 아버님 놀라셨어. 우리 마카오는요 한 2, 3년째 거의 쥐를 못 봐요. 어쩌다 하나씩 보는데 여기 쥐잡기 운동에서 쥐박스가 설치돼 있잖아요. 아까 저 육포쿠키 거리마다도 시커먼 박스 보셨나요? 쥐 그림 있는 거. 그거 이제 설치된 이유를 거의 못 보거든요. 예, 바퀴벌레는 근데 뭐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나마 이제 새 아파트 여기 땅이 좁으니까 위로 짓잖아요. 원룸 아파트인데도 뭐 49층까지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혼자 사는데 코딱지만한 원룸 있죠. 그게 한 150 몇만 원 정도에 청소비 관리비 하면 거의 막 170만 원 정도 혼자 사는데. 네. 여기 사는 거 아니면은 월세밖에 렌탈밖에 없잖아요. 전세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땅을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정부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땅을 살 수 있죠. 네. 진짜 좋은 곳이에요. 전세 되는 거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얘네들이 막 기록해요. 그런 게 다 있냐고. 와.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들 이제 우측에 아까 제가 중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무 그림 있는 건물도 그렇고요. 손대만 딱 닿을 것 같죠? 예, 중국의 헝친이라는 신도시인데요. 자, 오른쪽에 갤럭시 호텔 리조트 보이시나요? 네. 여기 갈 거예요 지금. 왜 가냐면 다이아몬드 실내 쇼를 하나 보실 겁니다. 자, 다이아몬드 쇼. 마카오의 실내 쇼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별로예요. 예, 왜 별로냐면 너무 짧아서 3분간. 5분짜리도 많은데 3분짜리라서. 하지만 다이아몬드의 상징은 영원 앞반짝 앞반짝. 여러분들 영원하라는 건 아니고 카지노 영원하라고 만들어놨겠죠. 자, 그런데 여성분들의 취향 저격 예뻐요. 3분간 영상이나 이런 거 촬영하시면 되는데, 자, 갤럭시 리조트. 갤럭시는 은하수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2011년도에 3개의 호텔이 만나서 도시명 리조트를 이루다가 현재는 호텔이 9개까지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오픈한 카펠라라는 VVIP 호텔. 저는 아직도 사진으로밖에 못 가봤어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VIP 전용 호텔에 누가 셀러브로 있냐면 우리나라 G드래곤. G드래곤에는 전용 방이 있대요. 화제가 됐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GD의 소속사가 어디예요? YG 정도는 나오셔야죠. YG에서 갤럭시 코퍼레이션으로 바뀐 지가 꽤 됩니다. 여기 전용 연예인이에요. 소속 연예인. 자, 그래서 지구의 태양이 왔을 때 지금 보실 다이아몬드 쇼 3분짜리 태양 음악이 나오고, 며칠 전에 라이즈라고 아세요? 저 처음 들었어요. 아시죠? 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윤상 가수 아세요? 네, 윤상의 아들이 소속돼 있는 BTS 같은 그룹이래요. 바로 아시죠? 저도 딱 듣고 알아서 윤상 그 세대인지. 자, 그 다음에 한 달 전에 슈퍼주니어가 와서 공연을 했을 때 슈퍼주니어 무슨 슈퍼맨 하더라고요. 한국말이 들려서 뭐지? 했더니 슈퍼주니어 이제 공연하러 옵니다. 누가 공연하러 오면 그 음악, 지금 신년이라서 약간 방정 맞은 신년 음악이 나올 건데요. 3분이지만 여성분들 다이아몬드 예쁘게 사진 촬영, 영상 찍을 수 있는, 제발 요거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리얼 다이아몬드입니까? 그거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아니겠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진짜 유명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2만 평. 2만 평이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 모래 파도 풀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마카오는 여름철이 길죠? 여름철 지난 지가 한 2달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곧 여름도 되잖아요. 야외 풀장, 여름철에 9개의 호텔 중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무료로 파도 풀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륙의 왕자 황치열 씨가 공연을 하고, 공연 끝나고 본인 인스타 유튜브 계정에 올렸어요. 그 수영장 영상을. 그랬더니 1억 뷰를 타면서 한국 분들한테 더 많이 알려지게 됐거든요. 멋있죠? 예. 파도 풀장.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 아이가 있는 가정, 한국 분들이시잖아요. 숙박하러 오신 팀들은 대부분 70% 이상 갤럭시 계열에 가 계십니다. 비쌀까요? 자, 9개 호텔이 가격이 다 다른데 가성비 호텔이 하나 있어요. 이 단지 안에는 없고 이렇게 구름다리로 연결되면 브로드웨이라는 호텔이요. 평수기 때 평일에 11만 원에도 1박 며칠이 나옵니다. 비싸지 않죠? 자, 무거운 짐 다 놔두시고 저희는 귀중품만 챙겨서 실내쇼 보고 오실게요.